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마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조금 무겁습니다. 깃털이 좀 약간 주저앉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고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울었던 사건들이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무겁게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제가 헤어졌던 사람을 정말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펑펑 울었던 사건인데 바로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어머니와 저를 이제 북한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리다시피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제 한국에 왔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책임감이 정말 크고 또 가족애가 너무나도 깊어서 저희를 이제 정말 아버지 없는 살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이제 남자로서 정착하기 진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모아서 엄마랑 저랑 한국에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를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면회를 왔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둥켜 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안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딸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딸기를 한 바가지를 사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냥 딸기 그냥 바닥에 놓고 그냥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때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면서 이제 저는 맨날 뭐 가볍다, 깃털 같다, 탈북 가정이 진짜 뭐 해외여행 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왔다 하긴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컸거든요. 언젠가는 이제 아버지를 혹시라도 못 볼 수 있다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니다 싶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쏟아져 내려서 하나원 그 면회하는 데서 정말 아버지랑 저랑 부둥켜 안고 계속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눈물을 흘렸던 날이었고 그게 사실은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또 아버지를 또 이렇게 봤는데 아버지가 또 많이 야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탈북해 오는 과정에서 태국 감방이나 뭐 중국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당뇨가 걸렸어요. 그래서 인슐린 맞고 있어가지고 저희 아빠가 북한에 나름 그래도 배 나오고 약간 북한에 약간 어떻게 보면 권력층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 좋은 나라에서 먹을 거 많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인데 갑자기 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다음은 북한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을 잘. 북한 조선중앙 TV가 보여지진 않았는데 바로 이산가족 상봉하는 영상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진짜 펑펑 울었는데 북한에서도 이산가족 상봉할 때 조선중앙 TV가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처럼 정말 한 테이블 한 테이블 그 사람들의 만남, 막 기다림 이런 거 하나도 세세하게 안 보여주거든요. 그냥 한 꼭지를 그냥 이산가족 상봉 공강산에서 만났다 땡 이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걸 딱 봤는데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은 뭐 3만 5천 명이 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6.25 때 헤어진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산가족 상봉의 어떤 첫 순서가 될 만한데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나라 버리고 배신해서 왔다 하지만 우리가 10년 20년 되다 보면 우리도 이제 이산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못 보면. 근데 이제 정말 막 너무 그 가족 생각이 나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보면서 사실 다들 울 거예요, 진짜. 왜냐면 안 울 수가 없어요. 막 오빠, 아버지 막 이러면서 우는데 저는 더 그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가족, 그리고 사촌 누나, 사촌 동생, 친한 친구들 다 북한에 있으니까 그 생각 나가지고 아 걔네는 진짜 잘 있을까. 그리고 북한이 뭐 맨날 수해 나고 사람들 힘들다고 하고 코로나로 힘들다고 이러면 아 걔네 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엄마랑 아버지랑 저희 집에서 같이 보다가 다 울었어요, 셋이. 그냥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그냥 약속한 듯이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래서 아 이산가족이라는 게 정말 우리 앞날이구나.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고 지금 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갑자기 막 마음이 동화돼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가 요즘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이산가족 상봉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재개돼가지고 뭐 정권이야 어떻게 됐던 그 사람들의 정책이야 뭐 어떻게 다르던 그게 무슨 그들이 하는 거고 좀 이산가족들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도 빨리 줄 서고 있거든요. 우리도 빨리 좀 만나고 싶어요. 그 6.25 때 1.45태 때 다 헤어진 사람들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나라를 배신하고 왔건 범죄를 저지르고 왔건 배고파서 왔건 어차피 사람 그리운 건 똑같은데 사람들 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돼서. 그래서 좀 저는 그런 답답한 마음과 또 그 어떻게 보면 저의 앞날인 것 같아서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 너무 슬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할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고 이모 고모들 너무 보고 싶고 또 저희 이모가 요즘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거의 거동을 못한다고 들었어요. 연락을 주고받아서. 그리고 또 고모도 너무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죠. 그리고 제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진짜 고등학교 때 둘도 없는 친구. 근데 그 친구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친구도 제가 오기 전에 제가 한국에 온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어요. 진짜 박희성 이 새끼 진짜 엄청 욕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너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워낙에 애가 좋고 너무 잘생겼어요. 일단 전 잘생긴 애들이랑만 패치거든요. 진짜 잘생겼어. 마지막은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탈북하는 그 루트를 얘기하다가 고모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어머니랑 저랑 이제 오고 나서 고모랑 그리고 고모 딸이 바로 저희 뒤를 붙어서 이제 탈북을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태국선으로 왔고 고모는 몽골선으로 갔어요. 근데 몽골이 얼마나 그 위험한지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몽골선으로 가다가 잡혀서 저희 고모는 북송이 됐어요. 그래서 북송이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냐 이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이 저희 고모는 감옥에 가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6개월 동안 이제 취조받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일단 아버지가 전화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정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게, 원래는 고모랑 고모 딸이 우리 엄마랑 저랑 오게 된 선으로 먼저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모랑 고모 딸이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 선으로. 근데 아버지가 유성이랑 유성이 엄마가 저기 지금 나 때문에 많이 감시받고 있으니까 우리 얘네 좀 먼저 보내자 이래가지고 저희 고모가 양보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먼저 보내고, 그럼 오빠 알겠어, 저기 유성이랑 유성이 어머니 먼저 보내고 우리 그 뒤에 딸 챙겨서 가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고모가 양보를 한 거예요, 진짜. 근데 일주일 돼서 이제 같은 브로커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같은 라인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태국선이었고 몽골이 좀 더 빠르다고 뭐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몽골 내몽골에서 이제 사촌 누나랑 고모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단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북송이 됐는데, 다행히 고모 딸은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로 취급이 돼서 돈을 좀 내고, 아버지가 여기서 돈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를 데려오려고 하다가 그러다 이제 고모가 그렇게 됐으니까 죄책감이 너무 커가지고 돈도 많이 보내서 겨우 이제 고모 딸은 꺼내는데, 고모는 이제 성인이고 우리를 중국 쪽에 넘겨줬거든요, 고모가. 그랬던 어떤 죄가 있어가지고 더 크게 처벌돼서 못 나오고 6개월 동안 취조받다. 근데 북한에 도보이부라고 하면, 이제 북한 환경부도 도보이부는 청진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거의 살아오지 못한다고 사람들 다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사실 희망의 끈을 놓고 있긴 했었죠. 그래서 막 노력도 많이 하긴 했는데 고모가 거기서 못 견뎠어요. 워낙에 많이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얘기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저 전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도 이제 아버지랑 같이 전화통 붙잡고 펑펑 울고, 아버지는 이제 그 이후로 술 되게 많이 드셨어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진짜.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갈라져 70년 동안 떨어져 살고 또 자유를 찾아서 오는 길이 너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운이 좋게 오는 사람들 있지만, 같은 루트, 같은 시간대여도 북한으로 다시 또 이렇게 북송돼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오늘 컨텐츠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이 뭐 대한민국 좋다, 국뽕이다 이런 걸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자유를 찾아서 오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이걸 찾아서 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벼울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또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이제 가끔은 진지하고 나름 또 무거운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응원의 메시지, 댓글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이러면 저는 또 그게 좀 더 마음으로 많이 위로가 되고, 또 요즘에 굉장히 살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락이라고 할까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행복을 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제 얘기 할 수 있고 소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 콘텐츠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저희 진솔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